제가 보니까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이 삼지대 또는 삼당의 역할이 음.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예.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 이때까지 권력의 신여였던 검찰 조직이 예. 권력 그 자체가 되면서 음. 모든 정보, 네. 국가의 정보, 우리 서울의 봄에 보면 전두환이 모든 정보를 장악한 다 것처럼 장악하죠. 예. 모든 정보가 검찰 세력에 의해서 장악돼 가고 있다. 이게 제 인식이고 이러한 흐름은 그래서 검찰 세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가 장악이 되고 그 정보가 또 권력 투쟁에 활용이 되고 하는 이 흐름은 매우 그 역사의 심각한 퇴행이고 특히 저는 그런 정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경제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명하복의 이 어떤 문화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이태원 참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찰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데 생명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못하면 거기 뛰쳐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긴박한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나라도 뛰쳐나와서 경찰들 저기 전경들 막 시위 막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명령을 거부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저거부터 해결해야 돼. 사람이 죽게 생겼어. 해서 그걸 막 해결하고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 그게 우리 영화에서 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인데 그런 거를 우린 기대하죠. 경찰한테. 그죠? 해병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박정훈 대령이 딱 자기가 소신대로 했죠.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그렇죠. 그런데 항명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죠? 구속될 뻔했죠,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박정훈 대령이니까 그걸 견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승복했겠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공직자가 소신껏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상명하복의 이 그 상명하복의 그 구조.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과 검찰이라도 검찰이 자기가 수사를 하는데 자기 소신하고 다른 결과를 막 위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결재를 하면서. 그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에 승복해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래서 승복하잖아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인데 국민들의 헌법기관인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권력 편에서 줄을 서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지. 이것도 그 이상한 상명하복의 문화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아시아 특유의 어떤 그런 그런 봉건적 질서에다가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일제 강점기 때 식민 지배를 받다가 또 그 군사 정권의 통치를 받다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도 위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위에서 뭐라고 잘못된 명령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해. 그냥 네 하고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잘못된 명령을 할 때는 부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경제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의견이 관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발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의견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경제도 발전하 역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발 독재 시절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경제 발전은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게 검찰 정권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안 돼. 왜냐하면 그 구조 속에서 그 사람은 검찰 세력이기 때문에 미안한데 시대에 역행하는 세력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이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삼지대가 결정적인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정권의 운명이라든가 또는 어떤 헌법의 개정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그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2, 30석이라 하더라도 그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의롭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꼭 민주당과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보수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불의에 타협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뭉뚱그려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반윤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반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는 아주 심오한 이런 어떤 역사 의식과 이런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로 갈 거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뭐 사감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분명한 어떤 인식 갖고 있느냐. 저 그게 궁금한 거죠. 응? 그리고 예를 들면 양양자나 금태섭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검찰 개혁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시대적 소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런 얘기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유어정인가 하는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뭐야 도대체 그냥 단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모인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무당파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을 개혁하고 싶어 하는. 근데 민주당이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지지는 안 하지만 그러면 3당이 그 역할을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만약에 거기를 덜렁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전개가 돼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성향인데 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잘 하시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디 이런 점에서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준석 신당이 과연 지금 설명하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아직 확신이 없는 확신이 거죠. 없다. 그러니까 예, 합류를 예. 안 했죠. 예, 예, 같이 예. 안 하고 있죠. 예, 예. 왜냐하면 저한테는 저는 정치를 할 때 예.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 뭐 그때 순간에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놓치거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로 행동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더더군다나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그쵸. 바른미래당을 해봤잖아요. 예, 해봤죠. 그때 어떻게 되는가도 다 봤고 그렇다면 이제는 당을 할 때 예. 지금의 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해서 국회를 들어가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 어쨌든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서로 안 맞으면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히나 소수 정당일 경우에는 지역구가 아닐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더더군다나 비례라는 것은 당의 그거에 종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거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예. 지금 대안이 잘 안 보인다. 그죠? 음. 예. 이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신당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이나 태도가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은 독자 세력으로서의 신당 창당이나 신당 추진도 선택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뭐 선택지- 결정은 안 했더라도 그렇죠. 예. 들어 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그러니까 아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이현주 전 의원은 금태섭, 양양자, 뭐 지금 유호정 이런 분들과 같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그렇다고- 저는 예.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약간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다는 예, 개념이고. 예. 그럼 명확하게 본인이 만약 신당 추진을 하거나 신당 창당을 한다면 반윤, 반검찰 그렇죠.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음. 민주 보수 뭐 민주 보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옛날에 민추협에서 YS 그러니까 좀 뭐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좀 오른쪽일 수도 있고 예. 그죠? 경제나 이런 대북 관계 이런 데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민주주의나 역사의 발전 시대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점에서 뭐 비슷한 점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이런 스탠스로 약간 애매모호한 스탠스로 신당 추진을 하면 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몇 퍼센트 그렇게 말한다면 한 뭐 저는 한 10% 정도 성공률이 그러니까 그런 지지받을 지지 그 퍼센티지가 10% 정도 될 거다. 많으면 그 정도 되겠죠.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을 더 거고요. 내려갈 그래도 수도 한 몇 퍼센트의 지지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그래서 제가 제3지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공간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어쨌든 이게 양당이 싫어서. 비토에 의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그 3당이 자기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원하는 그게 아니면 지지 안 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잘못 행동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대안이 없잖아요. 예. 삼지대에 정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노선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 역사에 대한 인식, 시대 정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성에 차는 예. 그 대안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상태다.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약 출범을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총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다. 국민의힘보다는 예. 무당파나 이런 데 무당파.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분들이 주로 이준석 신당 쪽에 만약 신당을 하면 참여를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한다고 말을 해도 선거 때가 되면 지지 안 하겠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저는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닐 거고요. 한동훈을 통해서 네.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하겠죠. 계속 그 민주당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고 노력할 텐데 프레임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일정하게 예. 이 바람 약간의 어떤 미풍이지만 그런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선을 붙잡는 거죠. 시선을 붙잡는 거. 네. 그래서 완전 일방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막고 약간의 어떤 기대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왜 문제냐? 사실은 심판 여론이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바람이 지금 안 불고 있는 거예요. 신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심판하고 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자 하면서 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지대 또는 이 무당파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함께 다 연합하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분위기가, 내가 민주당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민주당하고 같은 이 길은 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뭐 다른 3세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가 그때도 제가 민추협 같은 이런 막 끌어오르는 그래서 이게 대세를 형성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까 200석 예.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 앉아갖고는 안 되는데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네. 너무 이렇게 조용한 것 같다. 현재는. 지금. 네, 이렇게 그래서 저만 해도 저는 어쨌든 그 스탠스 속에 있는데 지금 쭉 설명들이 예.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무당파일 거예요. 반윤 무당파. 그런데 이렇게 딱히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당해야 돼?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막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모든 근데- 것이 근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뭐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약 한 50분 조금 넘었어요. 50분 넘게 지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 또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안 세력으로서 이준석 신당이 서기는 조금 어렵다는 이런 분석이 하셨고 반윤 반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대의에 함께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그리고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예. 하여튼 저도 뭐 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또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걸 기대하고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이현주한테. 근데 너무나 막연한 예. 환경이에요. 그렇긴 하죠. 만들어 가야죠 이제. 자,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수요일 날 4시 반에 했는데 네. 아침에 하기로 아, 11시 10분에 오늘부터 그렇게 정한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요일 11시 10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네, 네, 네. 좋습니다. 이현주 의원님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두탕을 뛰고 오셨지만 아, 네.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 있어서 예, 맞아, 11시 맞아. 10분에 4시 반에 하니까 그렇죠. 좀 피곤하더라고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현주 원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11시 1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이현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11시 1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